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나온 LPG 3가지 빅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얘기도 있고 운행하면서 유용한 정보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기사는요,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르노코리아가 차세대 LPG 차량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르노코리아가 대한 LPG협회와 함께 새로운 LPG 차량을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LPG 엔진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LPG 아니고 직분사 엔진 LPDI를 개발한다고 하네요. LPDI라는 건 뭔가요? LPG 다이렉트 인젝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솔린차를 보면 직분사 가솔린차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진 내부에 액체 상태인 LPG를 직접 쏘아서 그래서 차를 발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기존에 있었던 LPI보다 더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LPDI가 LPG에서는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최근 LPG 차량 중에서 LPDI가 이미 있어요. 포터 봉고 LPG입니다. 포터 봉고 LPG는 여러분들은 안 타실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예요. 여기 들어간 엔진이 바로 LPDI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LPG 엔진이 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포터봉고 같은 차는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가 높아야 되는데 디젤 엔진하고 똑같은 토크를 낸다는 점에서 이 LPDI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운전자분들도 LPDI로 바꾸고 나서 뭐 출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승차감이나 진동이 훨씬 더 좋아서 이걸로 바꾸기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LPDI가 나오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 LPDI 모델은 포터봉고 이후에는 사용되는 차가 없습니다. 아니, 모두 다 바꿔줘야지. 물론 르노는 기존에도 LPE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출력이 더 높은 LPDI 엔진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붙일 거냐? 당연히 콜레오스에 붙이지 않을까? QM6가 가솔린보다 LPG가 더 인기 있던 차인데 요번에 아마 그랑 콜레오스에 이 새로운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LPG 팬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위주로 LPG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기사님의 차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니, 유럽은 전기차가 대세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전기차가 대세긴 한데 그럼 기존에 달리던 차들은 어떻게? 낡은 가솔린차, 디젤차들이 여전히 다니잖아요. 그럼 그걸 모두 전기차로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차값도 싸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등장한 연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LPG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LPG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LPG 자동차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판매 비중을 보면 무려 10% 정도.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LP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친환경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LPG 자동차 도입에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LPG 차를 구매하면요 3,000유로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50만원 정도. 야, 이거 LPG 차 탄다고 돈을 줘? 물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유로5 이하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그리고 중고로 LPG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아니, 신차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사실은 저소득차에 주는 거라서 그래서 중고 LPG차만 제공해 줍니다. 이게 또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 차를 가진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모는 사람에게 혜택을 몰아주자 이런 계획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로5 이하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설령 돈 많은 사람들이 더라도 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롭게 유로6, 유로7의 경유차를 산다는 거 아니면 뭐 LPG 차를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빨리 노후 경유차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제도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프랑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로 에미션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 같은 데는 제로 에미션 존이 있어서 거기에 내연기관차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금을 매번 내야 됩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보통 파리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LPG차는 프랑스에서는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제로 에미션 존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대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6톤이 넘으면 대형차라고 하는데요. 1.6톤이라고 하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랜저는 1.6톤 넘습니다. 투싼도 1.6톤이 넘어요. 그냥 SUV이기만 하면 대형차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무거운 대형차는 징벌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합니다. 파리가 1시간 주차료가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주차요금이 1시간에 30,000원. 야이씨, 1시간에 30,000원은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한 10시간 세우면 300,000원이야. 야, 이건 좀... 아무튼 이렇게 무거운 차 주차요금이 징벌적으로 있는데, 이 LPG는 친환경차로 분류되니까 이 징벌적 주차요금도 면제됩니다. 그냥 1시간에 10,000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 등록세 요것도 환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충전기도 없고 장거리를 계속 다녀야 되고 전기차로는 도저히 운행이 안 돼 라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LPG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었냐, 2020년에는 16,000대였는데 22년에는 69,000대가 됐습니다. 거의 70,000대.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이태리도 비슷합니다. 이태리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 중에서 LPG 자동차 비율이 무려 10%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휘발유 가격은 연평균 1.9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700원 되는 거예요, 리터당. 이탈리아 LPG 가격은 0.7유로입니다. 1,000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LPG 차량이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기름에 붙는 연료 소비세 자체가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 그리고 이태리도 당연히 지원금을 줍니다. 유로4 이하의 노후차 있으면 이 차들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매했을 때 2,000유로, 우리 돈 300만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5, 6 이런 차들을 LPG로 개조하면 400유로, 우리 돈으로 6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네요. 자, 스페인도 비슷합니다. 스페인은 내년부터 제로 에미션 존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제로 에미션 존은 전기차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LPG, CNG도 들어갈 수 있어요. CNG는 사실 안 되잖아. CNG는 버스에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이 굉장히 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이브리드 비싸잖아요. 전기차 더 비싸잖아. 그러면 결국에 대안은 저렴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LPG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번에 아주 눈에 띄는 LPG 신차가 등장했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km를 갈 수 있는 바이퓨얼 모델입니다. 이 차가 미쓰비시 콜트 이렇게 생긴 차인데, 아니 이게 뭐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팔았던 르노 클리오, 이 차의 배지 엔지니어링 모델입니다. 클리오를 그냥 가져다가 미쓰비시 딱지를 딱 붙여서 파는 거예요. 르노랑 미쓰비시랑 닛산은 하나의 얼라이언스입니다. 하나의 그룹이에요. 어차피 스페인에선 르노가 더 인기가 많을 텐데, 근데 굳이 르노 딱지를 떼고 미쓰비시 딱지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나. 어쨌든 이 차 가격이 한국 돈으로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워낙 자동차가 비싸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이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싼 차인 거예요. 근데 바이퓨얼로 1000km 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바이퓨얼 차량이 하나 있으니까. KGM 토레스, 저도 이 차 시승했는데 저는 토레스가 꽤 괜찮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기존 LPG 엔진에 비하면 출력도 좋고 시동도 일발에 무릉 하고 잘 걸리고, 보통 기존의 LPG는 누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무르릉 하고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르는 순간 바로 걸린다. 왜냐면 시동 걸 때 휘발유를 이용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휘발유도 쓰고 LPG도 쓰는 장치, 이런 차들이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토레스도 생각해보면 1000km 갑니다. LPG 연료 다 쓰고 나서 휘발유 연료 다시 시작해서 휘발유 연료도 다 쓰면 1000km 충분히 가지. 이 유럽 사람들이 차를 잘 모르네. 내가 KGM에 바라는 게 있다면 요 바이퓨얼을 유럽에다 팔아야 돼. 유럽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저걸 타는 거예요. KGM 바이퓨얼, 너무 좋은 차인데. 네, 세 번째 뉴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LPG 셀프 충전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와. 아니, LPG 셀프 충전 그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LPG를 충전할 때 어디 가십니까? 이원 충전소를 가시잖아요. 이원에서 셀프 충전이 돼. 지금 이걸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셀프 충전하니까 오히려 더 좋구만, 아니면 셀프 충전할 때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법안이 올라가 있고 의원이 지금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셀프 충전 곧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LPG 셀프 충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고요. 지금 여야가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 뭐 어느 쪽이 됐든 이건 통과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셀프 LPG 충전소가 더 늘어나서 충전소 숫자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 LPG 차량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톤 트럭, 포터, 봉고 이거 디젤이 단종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LPG인데 이 차들이 LPG로 전환하면 당연히 충전소가 더 필요하죠. 게다가 이 소나타 택시 기존에 단종하고 다 전기차로 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다 라면서 중국에서 소나타 택시 수입해서 이제는 소나타 택시 판매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산차 신차 판매가 지금 올해 3분기까지 거의 100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 LPG차 판매 대수 11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2% 이상이 LPG다.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PG 충전소의 줄을 너무 길게 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LPG 충전소가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LPG 자가 충전 어느 정도 되면 좋겠고요. 이거는 LPG 충전소 주인도 주인이지만 LPG 이용자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나라의 11%나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빨리 통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상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유럽에서도 벌써 10%라니 와 놀랍다. 우리나라도 LPG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LPG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죠. 택시용 연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경제적인 장점이 우선이고 실제 출력이라든지 성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용으로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SUV로도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트럭에도 사용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 LPG의 친환경 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유럽 사례를 봐도 LPG를 단순하게 연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년째 LPG를 판매하고 있는데 충전소라든지 LPG에 대한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PG 판매 비중 12%. 아 이게 뭐야.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LPG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LPG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조류, 김 이런 걸 먹는다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서 해조류를 꺼내서 먹네? 저게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포집한다며? 이러면서 아주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을 칭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그냥 이순이가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LPG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은 어떻게 친환경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LPG를 저렇게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와 전통적으로 친환경 국가구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존경을 받는 입장인데 이러다가 유럽 나라들에 추월당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LPG 인기가 조금 사그라진 것은 어떤 이유일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차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LPG 승용차 보면요. 기아는 K5, K8 스포티지 있죠. 르노코리아는 QM6, SM6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랑콜레오스도 있어야지. 좀 늦는 것 같고요. KGM 토레스 바이퓨얼 있는데 요게 가격이 조금 비싸죠. 요거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현대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그리고 스타리아 정도 있죠. 이러니까 LPG 판매가 줄어들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아는 지금 카니발이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택시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지금 카카오라든지 벤티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팔리는데 이 차들이 아예 LPG로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안 나와?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것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 LPDI를 열심히 개발해서 요걸 내놔야 되는데 요것도 이상하게 포터랑 봉고에만 장착해주고 있죠. LPDI의 성능이 뛰어나고 그렇게 검증이 됐으면 카니발 같은 데도 좀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훌쩍 뛰어넘기 전에 우리나라도 LPG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LPG 엔진 기술이라든지 LPG 차종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다양한 차들이 더 많아져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LPG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텔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